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정말 재밌고 절묘한 그런 맥점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랜만에 맥점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백돌이 이쪽 흑진의 밑에 부분을 이렇게 침공을 하면서 흑진 전체를 도려내려고 하고 있죠. 자, 행마법을 살펴본다면은 이 상황에서 백이 이렇게 깡총하고 뛰어온 모습입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밀어가서 흙이 느는 걸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자, 그런데 이 뛰는 수가 더 좋은 경우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백이 미는 거 대신에 뛰는 걸 선택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좀 맛이 고약한 경우였어요. 그래서 흙이 찌르고 나서 이렇게 막은 그런 모습인데 이럴 때 흙이 정확한 수읽기를 구사할 수 있다면은 백돌을 완벽하게 응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 백돌 두 점에 정확한 응징을 가해서 이 돌을 낚아챌 수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수는 너무 뻔해요. 일단 단수를 쳐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단수를 치지 않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먹여치는 것은 따냈을 때 단수를 치고 있게 되면은 오히려 흑돌 두 점을 약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흑이 이렇게 치더라도 여기에 단점만 남겨놓고 흑의 활로만 줄여놓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먹여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일단 단수는 치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번호가 조금 잘못됐죠. 제가 좀 다시 찍어 볼게요. 요게 사실은 원래 들어가 있던 돌이죠. 그리고 여기부터 단수를 치는 거죠. 자, 요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맥점들이 있는데요. 탁 떠오르는 맥점 어디로 보이시나요? 일단은 여기를 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자, 백이 연결을 하고 나면 지금 당장 이제 장문을 치자니 백이 여기를 이렇게 찌르고 올라왔을 때 연결해주고 이렇게 터져버리면은 김밥 옆구리처럼 터져버리면 항상 돌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막아서 따낼 때 뭔가 지금 이렇게 늘던가 해야 되는데 딱 봐도 활로를 지금 잔뜩 도와준 모습이에요. 백이 그냥 이렇게 지금 막아도 흑돌이 잡히고요. 백이 손을 빼도 잡혀 있고요. 이렇게 밀고 나서 또 밀더라도 백한테 지금 특별하게 위협을 가할 만한 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뭔가 좀 먹여치는 게 좀 그럴듯해 보이지 않을까요? 백이 여기를 딱 잡으면 그때 이렇게 메꿔가지고 이렇게라도 되면 좋은데 이것도 여기를 치고 나서 이렇게 두면은 여전히 김밥 옆구리가 터지듯이 여기를 미는 수가 좋아가지고 터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를 이제 먹여칠 때 많은 분들이 이걸 따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돌은 가치가 다 있죠. 이걸 살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되끊어가지고 여기를 요 돌을 잡아버리면은 오히려 백이 훨씬 더 넓은 궁전을 짓고 지금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야말로 정말 흑의 대실패죠.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갈 때는 항상 뭔가 좀 터지지 않는 수를 둬야 되는데요. 자, 터지지 않기 위해서는 두 점을 도와주는 생각을 먼저 해야겠죠. 그럼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백은 이제 활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한 수죠. 오직 여기를 나가는 수예요. 그래 놓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탁 씌우면은 뭔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일단은 이 수상전은 이겼어요, 지금. 아, 이긴 건 아니죠. 이것도 100 이겼네요.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 봤습니다. 이 수상전은 그래도 뭐 좀 그나마 깨끗하게 싸바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잡는 거는 실패했을 뿐더러 백이 여기서도 요령이 이런데 이제 찌르는 거를 다들 좋아하죠. 이렇게 찌르고 나서 이렇게 찌르고 나면 여전히 백이 앞서가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습관을 백이 위를 먼저 찌르지 말고 밑에를 먼저 찔러준다면은 차이점은 지금 백이 손을 빼도 손을 큰 자리를 빼고 가더라도 흑이 뭐 이런 요령을 불어도 여기 붙이는 수가 좋아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메꿔가면 흑이 활로를 늘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흑이 선수로 잡힙니다. 지금 네, 선수로 잡히니까 선수를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죠. 네, 그래서 이거를 7번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좀 옆구리 터지는 거를 방비를 해야 되는데 잘못 막았다가는 오히려 흑이 더 큰 화를 입을 수가 있죠. 항상 장문이나 축을 둘 때 뭔가 터져버리면은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깨끗하게 잡을 수가 없다면은 이런 식으로 돌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가 이제 중요한데 이렇게 계속 막아가자니 백이 여기를 먼저 올라간 다음에 여기를 끊어도 이 한 점을 이렇게 잡혀버리면 이미 두 집이 나죠. 정말 최악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늘자니 백이 뭐 길이 너무 많아서 지금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을 네, 여기를 이렇게 터져 나가더라도
말이 안 되죠, 지금. 여기저기 다 터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붙여가는 것은 너무 성급한 진행이고요. 이게 안 된다면은 여기를 한 번 더 밀어야 되는데, 늘죠? 자, 여전히 이런 식으로 막아가는 건 굉장히 무리스럽습니다. 요거를 한 점을 버리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늘어가는 것은 여기를 탁 찌르고 나면은 결국에는 터집니다. 계속 터져요, 여기저기. 자, 그래서 이 9번으로 그나마 여기 입구자를 하는 것이 좋은데, 여전히 100은 이걸 찌르고요. 뭐 여기를 하나 들여다봐 놓는다면 정말 좋은 센스가 되겠죠. 요런 거 하나를 해놓으면 이런데 다가갈 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죠. 나중에 뭐 이렇게 흙한테 싸발림을 당하고 나면은 이 들여다보는 기회가 흙이 막아서 응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좀 얘기가 다르죠. 왜냐면 이걸 찌르고 바로 찔러버리고 여기를 탁 끊어버리기 때문에 손실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자, 그래서 요런 센스를 발휘를 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 흙이 선수로 잡힙니다. 자, 뭔가 지금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죠.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다면 그래도 입구자를 두고 둬야 됩니다. 바둑은 일단 터지면 안 되거든요. 터져버리면은 그대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실수가 뭐였을까요? 그 습관을 바꾸는 데 있어요. 습관. 자, 1번, 2번이 악수가 될 수가 있을까요? 다른 길이 없죠. 여기서는 이렇게 먹여치는 길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건 악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3번은 악수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먹여쳐서 활용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안 좋죠. 물론 이렇게 하면 호구쳐서 나가니까 여전히 이렇게 해봤자 계속해서 나가면은 터집니다. 여전히 터져요. 네,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요령이 뭐냐면, 요령은 자, 악수의 요령에 대해서 지금 악수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걸 먼저 교환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왜 먼저 교환을 하고 싶을까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여기를 100이 밀 수가 없잖아요, 이 자리를. 그러니까 3번을 그냥 밀어도 여기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100은 어차피 요 한 수밖에 없어요. 이때 여기를 교환할까요? 여기를 교환할까요? 당연히 이쪽이 아니라 여기를 먹여쳐야죠. 자, 따내면은 이제 단수까지 칩니다. 자, 이러고 나면은 아까보다 모양이 일단 훨씬 더 예쁘죠. 어떻게 되더라도 모양이 더 못할 수가 없어요. 일단 장문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100은 하나를 툭 찌르는 순간 자충으로 전체가 다 잡히게 됩니다. 자, 100이 지금 꼼짝달짝 못하죠. 그러니까 100은 위로 찔러갈 수가 없고 밑으로 찔러더라도 바로 잡혀요, 막아서. 그러니까 100은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 자리를 잇고 나면은 그래도 흙은 훌륭하게 선수로 맞고 큰 자리를 갈 수가 있죠.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아쉽지만. 자, 정답이 왜 아니었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그 악수 하나로 인해서 선수가 바뀐다는 걸 한번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수를 조여야 된다는 결론은 나오죠. 왜냐면 흙이 세수고 백도 세수기 때문에 장문으로 여유를 한 수를 주는 순간 이 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기를 그냥 붙이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보여드린 대로 여기를 밀고 나오더라도 이게 터져요. 지금 이미 내수이기 때문에 백이 뭐 여기를 한 번 더 나가도 되고 메꿔도 되고 젖혀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흙이 잡히는 거는 매한가지예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둬도 되고요. 요 변화도 이렇게 실패 변화도이긴 하지만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제일 좋은데, 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실패도이긴 하지만 읽어보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요것도 19번도 재밌네요. 이렇게 되고. 네, 이게 제가 왜 이걸 만두다 말았냐면 흙도 여기를 끊고요. 단수를 치고 어차피 여기를 끊으면 먹여칠 때 어차피 싸발리지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외로 깨끗하게 싸발리죠. 이렇게 이 모양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한 기술입니다. 정답의 실패 여부를 떠나서. 자, 이제 정답 공개해야겠죠. 정답은 말이죠, 의외로 여기를 한 번 더 밀어야 됩니다. 자, 백이 기어나갈 때 이때도 이렇게 장문을 치면은 여전히 성공적이긴 하지만 조금 아쉽죠. 조금 여기를 밀고 나서 두는 게 더 좋겠네요. 지금은 여기 들여다봤다 큰일 납니다. 흙이 안 받으면. 네, 요런 거다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이. 자, 근데 백이 이렇게 밀고 나서 두면 어차피 흙돌이 잡히기 때문에 흙도 가장 좋은 수는 바로 요 타이밍에 여기를 붙이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이면 어떻죠? 이런 선은 무조건 부러져요. 여기를 탁 나가고 살릴 때 여기를 탁 나가면은 여기를 탁 끊으면은 그냥 탁탁 콤비네이션으로 전부 다 흙돌이 잡히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와서 4점을 살리자니 탁 따내고 탁 나가고 탁 끊어가면은 계속 탁탁탁탁 걸립니다. 자, 그래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문제는 배석을 잘 이용해서 요수로 여기를 한 번 더 막습니다. 이제 백은 끊을 수밖에 없어요. 외길이에요, 외길. 탁 한 번 더 늘어가요. 잡을 수밖에 없죠. 탁 한 번 단수를 치고 탁 먹여쳐 갑니다. 따내면은 여기를 딱 막아서 마지막 수로 이렇게 딱 막아가면은 완벽하게 백도를 사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는 맥점이긴 한데 사실 정상적인 형태에서는 굉장히 부러지기 좋은 형태이거든요. 요 11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축작문. 이거는 이제 빈축에 가깝죠. 빈축이라든지 빈축은 이미 축작문보다 한 레벨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축과 작문을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 기술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돌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김밥처럼 이렇게 터져버리면 바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백에 지금 이 문제는 뛰어간 수를 응징하는 수였어요. 자, 그로 인해서 요 수는 먹여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단수 치는 한 수다.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는 요 치는 수가 악수라는 거죠. 왜냐면 흙이 이걸 한 번을 더 밀고 나면 달리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악수 개념을 내가 A, B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을 때는 보통 보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 하나밖에 선택을 못한다. 그럴 때는 화끈하게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게 이제 악수의 개념이고요. 여기에서 그냥 장문을 쳐도 멋있게 모양을 예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지만 이 11번의 특수한 상황에 빈축이 발생을 합니다. 이 돌의 배석을 잘 봐주시면은 요렇게 해서 탁 막아간 다음에 백이 끊을 때 한 번을 딱 넣은 다음에 단수까지 치고 요 탁탁 콤비네이션으로 백도를 모두 사냥을 해주시면은 완벽하게 백의 잘못된 수를 응징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 굉장히 맥접을 섞어서 수읽게 하는 요령, 그리고 거기다 악수 컨셉까지 다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바둑판을 멋있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정말 절묘하고 신통방통하고 아주 우아한 묘수를 갖추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흑돌 대마가 하변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봐도 이 두 점은 제압이 돼 있고, 그리고 이쪽 밑에 있는 백돌 두 점도 제압이 돼 있어서 얼핏 보면은 굉장히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흑이 이 두 점을 잡아내더라도 이쪽은 옥집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보기보다는 만만치 않은데요. 어떤 우아한 수를 발견해가지고 이 흑대마를 완벽하게 살려낼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점을 따내는 것이 너무나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두 점을 따내면 이때 백이 꼭 둬야 하는 수는 여기죠. 다른 곳을 둔다면은 바로 여기를 이어가지고 이쪽에 한 집을 따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살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백은 무조건 이 자리를 딱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들어가고 보니까 일단 여기에서 두 점을 잡으면은 바깥쪽에서 파울을 하게 되고요. 바깥쪽을 넓히게 되면은 백이 석점을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여기를 따내더라도 지금 옥집이고요. 이거는 그냥 손쉬운 3궁으로 흑돌이 모두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따내는 게 너무나도 한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뭔가 좀 책략 부족인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죠. 자, 그래서 이 따내는 수가 아니라면은 뭔가 두 점 단수를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왜냐면 백이 이쪽 뒤를 단수를 치면은 흑이 따내는 수가 이제 선수가 돼요. 이제는 백이 여기를 꼭 들어가야만 되는데 이때 이쪽을 손 따라 받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한 집을 따로 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독립된 한 집을 냈기 때문에 백이 이쪽에서 옥집을 내준다고 한들 이 석점은 잡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는 전혀 양이 차지가 않죠. 자, 흑도 방금 전에 요 5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런 거 은근히 손 따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손 따라 받았다가는 백이 여기를 들어감으로써 여기가 옥집이 되면서 지금 흑돌이 모두 잡혀버리고 말죠. 자, 그러면은 백이 뭔가 좀 잘못된 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바로 2번을 손 따라간 것이 실수입니다.
자, 이런 데를 무심코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둔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활 쪽으로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이렇게 파워를 하게 되면 흙이 따낸다고 했을 때 지금이 바로 타이밍으로 여기를 이렇게 파워를 하게 되면 흙이 따내더라도 이 자리는 옥집밖에 안 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여전히 바깥쪽으로 단수를 한 번 더 쳐서 준비를 하더라도 실패가 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요런 수는 글쎄요, 이렇게 치기만 해도 따냈을 때 먹여치게 되면은 따내면 여전히 성립이 안 됩니다. 자, 이제는 첫 수가 어느 정도 좀 떠오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사활은 안쪽에 둬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둘 중에 하나죠. 뭔가 가운데 급소자리를 두거나, 근데 그런 수가 없다면 보통은 넓혀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궁도를 이렇게 한껏 넓혀가는 것이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일단은 백이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의 무시하는 행위는 좋지가 않아요. 따내는 순간 여기를 먹여쳐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여기를 따내게 되면은 독립된 두 집이 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석점을 때리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잇는 것은 따냈을 때 여기가 직사궁 형태는 아닙니다. 먹여치고 나서 이렇게 치중 가는 수가 있는데 여기를 두고 보니까 이미 여기 한 집이 나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백이 좋지가 않은 선택인데요. 자, 백의 입장에서는 유일한 한 수, 바로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막상 여기를 들어가고 나니까 그다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죠.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일단 여기를 따내는 것은 백이 여기를 먹여칩니다. 여전히. 이 먹여치는 수가 계속 걸리기 때문에 자, 이 모양은 삼궁이죠. 빅이 아닙니다. 흙이 따내면은 여기를 들어가고 나중에 백이 이쪽을 외곽을 다 메꾸고 나면은 결국은 흙이 석점을 따야 되기 때문에 잡혀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단수를 보류하는 거예요. 이 따내는 거를. 따내는 걸 두지 않고 여기를 먼저 단수를 칩니다. 자, 백이 일단 착수금지를 혼자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불가능하고요. 자, 이제는 백이 어쩔 수 없이 이 석점을 단수를 쳐야 돼요. 다른 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이제는 정말 따내고 나면은 완벽한 타이밍이 만들어졌습니다. 백이 이쪽을 먹여친다고 한들 흙이 이걸 따라받지 않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렇게 둬도 잡히기 때문에 이 석점까지 욕심낼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두 집을 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백이 6번을 여기다 안 두고 가운데 자리를 들어가는 것은 흙이 오히려 더 큰 집을 내고 살 수가 있죠. 자, 지금 보면은 뭔가 굉장히 쉽게 보인 듯 하면서도 잘 안 보이는 그런 묘수거든요. 굉장히 우아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돌을 어디를 두더라도 백이 이쪽 단수 치는 거를 불러내면 성공인데, 자, 중요한 거는 백이 이쪽을 파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불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옥집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흙이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집을 한껏 넓힌 다음에 여기서 아마 질문이 좀 있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백이 이런 식으로 두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여기를 두더라도 이때는 요 자리를 파워하게 되면 결국은 흙이 따내야 되는데 먹여쳐서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백이 이쪽을 뭔가 2번으로 둬서 옥집을 파워하려고 하면은 침착하게 여기를 연결해 주면 되고요. 또 백이 이 밑에 쪽을 파워하려고 하면 여전히 전과 동일하게 요 자리를 이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결국은 백이 여기를 둘 수밖에 없죠. 어디 다른 데를 두는 순간 흙이 여기를 두면은 두 집이 바로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둬야 됩니다. 자, 요걸 기다렸다가 이 마지막 수, 정말 중요하죠. 그 수는 어떻죠? 그렇죠. 맛을 아끼는 겁니다. 요 따내는 거를 한 번만 좀 참았다가 이걸 따내지 않고 요 뒤로 단수를 쳐서 백이 이 석점을 어쩔 수 없이 단수를 쳐야 되게끔 강요를 한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기다렸다가 이렇게 따냄으로써 완벽하게 양쪽을 맛보기로 이렇게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은 뭔가 굉장히 협소하고 좁은 곳에서 이렇게 변화도가 잘 그려지지 않는 그런 모양인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고수들은 항상 맛을 아낀다. 이 맛을 아끼지 않으면은 이 집은 옥집이 된다. 이 부분을 좀 신경 써가지고, 요 호구 치는 소를 둬서 백이 들어갈 때 단수를 치고 그 따내는 타이밍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멋있는 그런 묘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있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